또 법사위에서 그날 통과가 못 됐다는 것 때문에 또 울었고요. 오늘 또 본회의장에 또 그동안 했던 지네 같은 것들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이 나왔는데요. 기쁨의 눈물 좋죠? 네! 2시 좀 10분 돼서 들어가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 그 순간이 지난 막 그 4년간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고 뭐 이 법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자꾸 그 수정하는 과정을 한 전 3년 전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지난 4년 동안 저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의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2분 내에 끝났다는 게 허탈하면서 허무하면서도 굉장히 기뻤고 막 온몸이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아들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좀 데리고 오고 싶었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웠고 그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찬성을 누르는 그 불이 막 켜지는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철철철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내가 뭐 막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하지 않았는데도 그 과정을 함께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막 그 파노라마처럼 막 펼쳐지는데 그런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막 그런 드라마틱한 감정을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인 노들장애인 야학. 이곳에서는 현재 3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혹은 과거 완료일지는 과거부터 막 열심히 놀아서 정작은 아이 꿈도 못 꾸고 산지한 가보긴 가봤는데 심지어는 매번 날 가보긴 했는데 거기도 거부당한 이유가 내게 너무 중증이다 보니까 거기도 안 받아도 되고요. 한국이나 기초적인 수학 같은 건 집에서 조금씩 했고요. 가족들 돈 받아서 그렇게 28년 살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의 2001년 장애아동의 출연율에 따르면 2006년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 약 26.3%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장애 학생 4명 중 단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동 문제와 더불어 편의시설, 학교에 들어가면은 지체부자유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안 갖춰진 학교가 많고요. 정신지체 발달장애나 그런 영역 장애 아이들은 관련 서비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정말 보호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죠. 방치 정도죠. 학교 교실 안에 넣어놓고 선생님들은 전문 선생님들이 특수교사나 아니면 관련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치료교사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현실은 거기서 방치로 보는 쪽이죠. 그냥 보호예요. 교육이 아닌 보호. 현실. 2004년 7월 당신 농송을 시작으로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선생님들은 그동안 공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배제당해온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10년 세월을 불방에 갇혀 시설에 처박혀 차별과 피눈물 속에 살아온 도시여. 자 이제 울타리 깨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 교육법 제정하라! 아이를 안고 베란다 난간에서 얼마나 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 역시도 아이와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 여러 번 죽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늘 그 마음을 거두곤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우리가 어떤 사업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밥 한 달, 2달 굶는다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내 죽음이 겁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로 내 아이 20살까지의 그 이후의 교육권이 보장이 된다면 저는 못할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 영아 교육 및 정보과 과정을 무상화하며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센터의 설치와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장애 성인 평생 교육 시설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셋째, 특수교육의 학급 및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등에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교육권 쟁취하자! 방에서 자는 것보다 넌 좀 허전한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신부집가 알고 자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천막에서 자는 게 자연스러워서 애들 마냥 집에서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자면 여기 생각이 가끔 나고, 그리고 아직도 동지들 국가인권위에서 계속 자는데 혼자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엄마들 많이 우셨고요. 정말 모두 다 같이 우리가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정말 곳곳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날이고요. 이 날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자보고 참 내가 내 평생에 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국회 경호원들이 84년도 이후에 이렇게 민간인 아주머니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막 쳐들어온 적은 처음이었다고 너무 당혹스러우셨었나 봐요. 제가 그날도 기억을 못 잊을 것 같고, 저희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계속 집에 있으면서도 인권위에 같이 있으면서 늘 하루 저녁에 2번씩 3번씩 법안이 통과가 됐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막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그런 꿈을 꾸고 와서 사실은 아침에 오는 대전에서 서울을 오는 이 길이 이렇게 편편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나고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한국 사회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은 지난 1977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제 유일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학령기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이 지원 내용을 담고 있었고, 뭐 장애 영아라든지 그 장애 대학생들 혹은 장애 성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05년도부터 이제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비롯한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또 이 특수교육진흥법이 그 어쨌든 매우 낡아 있고 이 새로운 어떤 틀을 통해서 장애인 교육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체계에서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장애 학생들, 장애인들의 교육의 권리를 이 좀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생애 주기별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을 목표로 더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무상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며 개별화 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교육복지 지원 강화, 특수교육 전달체계 확립,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을 하는 장애인 교육은 정치하자. 장애인 교육이 시행되는 오늘, 사실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직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법률 시행에 맞추어 자정 공포된 시행령을 당초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너무 위협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는커녕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장애인 교육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1년 동안 교육부의 주도로 해서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장애인 교육법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규정들을 다 빼버리고 혹은 뭐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서 결국은 장애인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의 어떤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후에 장애인 교육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교육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뼈마디가 뭐예요? 뼈마디가? 장애인들에게 있어 교육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저희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즉 장애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사회의 어떤 구조의 변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아동을 가진 모든 가족들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차별받는 이 사회에서 영원한 투쟁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투사를 보내는 건 이 나라가 만들어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저는 옛날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시커멓게 입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들고 하는 분들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아, 그 안에 억울함이 있구나, 그 안에 부당함이 있어서 그거 한 거 하는구나.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 정말 순박하고 시골에서 밥하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자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제 아이랑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러 나왔습니다. 예, 학교 열쇠 부족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전체 선생님하고도 독촉이나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하나를 가르치면 100번 1000번 가르쳐야 되지만은 되니까 되는 걸 보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요.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까 포기하지만 이 마지막 손님 부모가 포기하면 정부에서도 책임 안 지어주고 이웃도 책임 안 지고 학교에서 책임 안 지는데 부모까지 포기하고 버립니까? 버리는 걸 원한다고요 당신들. 장애인도 사람이라고요. 잡아가. 당신들 부인들 이렇게 갖고 저 마이크 들고 10분 남았어요? 잡아가세요. 당신 부인들 그냥 학교 보내줘.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학교 보내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학교 갈 수 있게끔. 근데 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10분 20분 잡아가요. 차라리 죽여요. 죽기 전에는 계속 살 테니까 잡아가세요. 교육이 통과돼서 울었고 또 법사위에서 그날 통과가 못 됐다는 것 때문에 또 울었고요. 오늘 또 본회의장에 또 그동안 했던 지네 같은 것들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이 나왔는데요. 기쁨의 눈물 좋죠? 네. (2시) 좀 10분 돼서 들어가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 그 순간이 지난 막 그 4년간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고 뭐 이 법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자꾸 그 수정하는 과정을 한 전 3년 전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지난 4년 동안 저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의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2분 내에 끝났다는 게 허탈하면서 허무하면서도 굉장히 기뻤고 막 온몸이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아들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좀 데리고 오고 싶었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웠고 그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찬성을 누르는 그 불이 막 켜지는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철철철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내가 뭐 막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하지 않았는데도 그 과정을 함께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막 그 파노라마처럼 막 펼쳐지는데 그런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막 그런 드라마틱한 감정을 드라마처럼 표현하지도 못. Have you read the book? 그죠? 그래서 뭐 she has 이게 과거일지 혹은 과거 완료일지는 과거부터 열심히 놀아서 정대학군 아이 꿈도 못 꾸고 산지한 같은 거 가봤는데 성적으로는 매번 좋은 날 가보긴 했는데 거기도 거부당한 이유가 내게 너무 중증다 보니까
그것도 안 받아도 되고요. 한국이나 기초적인 생각한 건 집에서 조금 했고요. 가족들이 돈 받아서 그렇게 28년 살았어요. 이동 문제와 더불어 편의시설, 학교에 들어가면은 지체부 자위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많이 안 갖춰진 학교가 많고요. 정신지체 발달장애나 그런 다운 그런 영역 장애 아이들은 관련 서비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정말 보호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죠. 방치 정도죠. 학교 교실 안에 넣어놓고 선생님들은 전문 선생님들이 특수교사나 아니면 관련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치료교사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현실은 거기서 방치로 보는 쪽이죠. 그냥 보호예요. 교육이 아닌 보호. 현실. 학교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에 와서 공부가 뭐고 교육 투쟁! 장애인교육전법 제정하라! 아이를 안고 베란다 난간에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 역시도 아이와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 여러 번 죽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늘 그 마음을 거두곤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우리가 어떤 사업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밥 몇 끼, 밥 한 달, 두 달 굶는다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내 죽음이 겁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로 내 아이 20살까지의 그 이후의 교육권이 보장이 된다면 저는 못할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 교육을 도입하고 장애 영아 교육 및 전공과 과정을 무상화하며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센터의 설치와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장애 성인 평생 교육 시설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셋째, 특수교육의 학급 및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등에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교육권 쟁취하자! 장애인 교육권 쟁취하자! 장애인 교육권
방에서 자는 것보다 뭔 좀 허전한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신부집 가지고 자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철망에서 자는 게 자연스러워서 애들 마냥 집에서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자면 여기 생각이 가끔 나고, 그리고 아직도 동지들 국가인권위에서 계속 자는데 혼자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엄마들 많이 우셨고요. 정말 모두 다 같이 우리가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정말 곳곳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날이고요. 이날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자보고 참 내가 어느 내 평생에 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국회 경호원들이 84년도 이후에 이렇게 민간인 아주머니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막 쳐들어온 적은 처음이었다고 너무 당혹스러우셨었나 봐요. 제가 그날도 기억을 못 잊을 것 같고, 저희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계속 집에 있으면서도 인권위에 같이 있으면서 늘 하루 저녁에 2번씩 3번씩 법안이 통과가 됐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막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그런 꿈을 꾸고 와서 사실은 아침에 오는 대전에서 서울을 오는 이 길이 이렇게 편편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나고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 사회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은 지난 1977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제 유일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학령기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이 지원 내용을 담고 있었고, 장애 영아라든지 장애 대학생들 혹은 장애 성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부터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비롯한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이 특수교육진흥법이 어쨌든 매우 낡아 있고, 이 새로운 어떤 틀을 통해서 장애인 교육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체계에서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장애 학생들, 장애인들의 교육의 권리를 좀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선생님, 장애인 교육은 정치하자. 장애인 교육이 시행되는 오늘, 사실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직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법률 시행에 맞추어 자정 공포된 시행령을 당초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너무 위협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는커녕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소홀히 했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또는 장애인 교육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1년 동안 교육부의 주도로 해서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장애인 교육법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규정들을 다 빼버리고 혹은 뭐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서 결국은 장애인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의 어떤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후에 장애인 교육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교육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뼈마디가 뭐예요? 뼈마디가? 안쪽이 구겨지고 그렇지. X 플러스 X 더하기 1은 3이래요. 등식이잖아요, 등식. 그런데 이것도 그럼 등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X 플러스 1은 3, 이것도 등식. 저희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즉 장애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사회 어떤 구조의 변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아동을 가진 모든 가족들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차별받는 이 사회에서 영원한 투쟁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장애아동을 낳고 나서 이렇게 부산을 보내는 건 이 나라가 만들어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저는 옛날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시커멓게 입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들고 하는 분들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안에 억울함이 있구나, 그 안에 부당함이 있어서 그거 한 거 하는구나.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 정말 순박하고 시골에서 밥하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자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제 아이랑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러 나왔습니다. 예, 학교 열쇠고 쫓겨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진짜 선생님하고도 독촉이나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하나를 가르치면 100번 1000번 가르쳐야 되지만은 되니까 되는 걸 보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요.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까 포기하지만 이 마지막 손님 부모가 포기하면 정부에서도 책임 안 지셔주고 이것도 책임 안 지고 학교에서 책임 안 지는데 부모까지 포기하고 버립니까? 버리는 걸 원한다고요 당신들.